안신영, 윤다현, 윤호진, 이승진, 이은성, 이은성님, 이정민, 이주현, 이주환, 이준우, 이준혁, 이준혁님 만나시네요. 이지석, 이현권, 임창현, 임창희, 장서연, 정이나, 정태호, 조민규, 조영석, 함승희, 허지혁, 허지영님, 황혜원. 혹시 성함 안 불린 분 아니신가?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 오늘 뭐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제 소개와 뭐 사실 제 소개를 하면 또 저도 여러분에 대한 것들이 궁금한 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랑, 그리고 뭐 있을까요? 뭐 파이썬에 대한 혹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조금 개괄적인 이야기들을 아마 제 생각에 할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뭐 if, for, while 이거 세 가지 아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나머지 분들은 if, for, while에 대해서 약간 금시초문인.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혹시 인천 사시는 분 계세요? 인천 연수구 사시는 분 계신가요? 연수구는 한 분 안 계세요? 네, 저는 그 인천에서 살았고 21년도에 미추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전공은 이제 일본어였습니다. 일본어를 전공했고, 그래서 같은 해 아태물리학부에 입학을 해서 25년도 2월에 이제 물리학사랑 복수학위로 이제 공학사 산업공학 전공을 했고, 지금은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에서 물리학 석사 과정을 밟으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 이름인데 서플라이 체인 옵티마이제이션 유닛 쓰거든요. 요즘 서플라이 체인보다는 좀 미시 세계를 많이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인도어 퍼실리티라고 하는 뭐 창고 환경이나 공장 같은 데서 물류 활동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이제 로봇을 활용을 할 때 이 로봇들을 어떻게 지능화하고 통제할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이제 최적화라는 방법론을 다루고 있고, 또 지금 제가 다루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연구를 위해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스텝 중 하나가 강화학습이라고, 지금 또 뭐 인공지능, 그냥 데이터 사이언스보다는 오히려 좀 최적화 쪽에 가까운 기법인데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양방향 소통을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을 하는 것보다는 언제든지 뭔가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거나 갑자기 궁금한 게 생기면은 언제든지 끊고 제가 그 질문하고 하시면은 소통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뭐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질문이 있다, 필요하면은 네, 이런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비단 파이썬뿐만 아니라 대학원 생각이 있는데 대학원 어떠냐 이런 질문부터 해서 뭐 그렇죠? 어떤 질문이든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무 질문이나 해주셔도 좋고,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뭐 제가 어떤 연구하고 있냐면은 이런 로봇 환경이 있는데 로봇 기반의 창고 환경이 있는데 이 창고 환경에서 로봇들을 스케줄링하고 태스크를 할당하고 하는 작업을 이렇게 오퍼레이션스 리서치한 기법인 선형계획법을 이용해서 수리식으로 정의를 하고 이게 이제 다음 시간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푸는 대신에 이 해의 품질을 손상시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위해서 슈리스틱을 개발하고 그 슈리스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수도코드라고 하는데 물론 구체적인 문법은 다르지만 이렇게 수도코드를 작성을 해두면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든지 구현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말인즉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도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뭐 대략 이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을 제외하고 공식적으로는 앞으로 6번 정도 더 만날 것 같은데 그 6번을 만나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갖는 기대는 뭐냐면 여러 가지 공모전 나가고 싶으시잖아요. 공모전이 됐든 아니면은 강의 시간에서의 턴 프로젝트가 됐든 좀 수준 높다기보다는 좀 아마추어틱하지 않은 그런 결과물을 내는데 파이썬이 많은 도움을 저는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결과물들을 아마추어틱하지 않게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지난 학기가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지난 학기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for, if, while 정도의 그 문법 이론 중간에서 끝이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전통적인 방법으로 파이썬을 공부하면은 당연히 뭐 6주, 7주차 진도를 나가면 거기서 끝나는 게 당연한데 그리고 실제로 제가 파이썬을 공부할 때는 20년도에 고3 때 R을 처음 접했고 21년도에 대학에 들어와서 혼자서 파이썬을 좀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챗GPT라든지 뭐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LLM이 많이 상용화가 되었고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그 LLM 툴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처럼 여러분들께 문법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가르쳐드리고 어떤 라이브러리에 어떤 내장 함수가 있고 이런 부분을 너무 자세하게 가기보다 오히려 기본적인 파이썬 문법을 바탕으로 내가 이러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GPT한테 어떻게 질문을 해줘야 내가 원하는 답을 낼 수 있을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6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목표고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스 동아리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아까 전공이 최적화긴 한데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많이는 하지 않고 다만 최적화하고 나온 결과를 당연히 통계적으로 분석을 한다던가 할 때 데이터 사이언스에 여러 가지 기법이 들어가고 그래서 파이썬도 활용을 하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심이 있어서 관심 있나요? 뭐 어쨌든 이 동아리 자체가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는 동아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은 데이터 사이언스가 쉽게 말해서 그냥 그 데이터가 자료죠. 어떤 자료가 있으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끌어내는 활동을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교과서를 봐도 어떤 강의를 봐도 이제 여러분들의 도메인 지식과 통계학적인 지식 거기에 프로그래밍 스택을 결합해가지고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이끌어내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도메인이나 통계는 여러분들이 다른 공간에서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간에는 이 자료들을 어떻게 전처리하고 우리가 통계적인 지식으로 설계한 그 실험을 분석 방법론을 어떻게 실제로 구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장표거든요. 마지막 장표인데
마지막 장표지만 할 얘기는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서에 좀 익숙해가지고 괜찮나요? 잘 보일까요? 네. 그래서 일단 보면은 파이썬이 컴퓨터 언어라고도 하고 컴퓨터 언어라고도 하고 컴퓨터 언어죠. 랭귀지 컴퓨터 언어이기도 하고 프로그램 언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파이썬이랑 친해지기 위해서 파이썬이 일단 프로그램 언어고 컴퓨터 언어니까 언어가 뭔지는 다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컴퓨터가 뭔지 프로그램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 우선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학부에서 파이썬 관련 과목을 2개를 듣고 대학원에서 관련 과목을 하나 들었는데 인트로덕션 때 이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간단히 얘기하자면 CPU가 뭔지 아세요? 혹시 CPU가 뭔지 아세요? CPU를 모른다 손 들어서 들어본 적이 없다. 뭐 하는 건지 모른다. 아, 네. 자신 있게 들어주시면 좋고 그리고 GPU 이거는 우리가 지금 파이썬 할 때 그렇게 중요한 컨셉은 아니고 램이 있고 주식하시는 분 계신가요? 요즘 하는데 램 쪽이 그리고 이제 SSD 그래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혹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요 네 가지가 상호작용 하면서 어떻게 컴퓨터는 작동을 하는가? 나와서 설명해 주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안 계신가요? 제가 해요 그냥. 근데 아까 그 전기전자 분들 계셔가지고 제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네 가운데 이렇게 CPU가 있고 그 이전에 나 컴퓨터잖아요. 컴퓨터 결국은 우리는 파이썬을 컴퓨터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배우는데 컴퓨터잖아. 컴퓨트를 해주는 친구거든요. 그러면은 컴퓨트가 무슨 뜻인가요? 컴퓨트 계산하다는 뜻이죠. 계산하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쉽게 말해서 아주 고성능의 계산기고 이 계산기의 머리를 담당하는 약간 지루하신 것 같은데 계산기의 머리를 담당하는 친구거든요. CPU가. 그리고 램이 있고 SSD CPU는 실제로 보면은 대략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코어와 스레드 이야기는 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냐면요. 얘네가 여러분들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어떤 작업을 할 때를 떠올리시면 돼요. 작업을 할 때를 떠올리시면 되고 얘는 작업을 할 때 우리의 머리고 얘는 우리 책상 위에다가 잠깐 붙여두는 포스트잇입니다. 잠깐 붙여두는 포스트잇이나 A4 용지 한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우리가 그동안 했던 기록들을 저장해두는 뭐 도서관의 서고 같은 거를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은 제가 지금 컴퓨터에서 파워포인트를 딱 열었잖아요. 그쵸? 파워포인트를 딱 띄웠는데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에 이 파워포인트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계산들, 그 연산 순서들을 규칙을 저장을 해둡니다. 그게 이제 우리 도서관에 있는 건데 거기서 파워포인트에 관한 내용만 딱 뽑아와가지고 우리 책상 위에 있는 포스트잇에다가 써놓습니다. 혹은 A4 용지에다가 복사를 해서 적어둡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A4 용지를 컨닝해가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볼 때마다 도서관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부분만 복사를 해서 책상 위에다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이런 뭐 글자를 몇 개 쳤는데 이 과정도 일종의 컴퓨터 연산 과정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 글자를 치려면 우리가 어떤 연산을 해야 되는지 여기다 그래서 컨닝을 해가지고 J를 4개 입력했잖아요. 그 계산을 해서 다시 여기다 올려줍니다. 아 지금 우리가 J를 4개 쳐놨어.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거를 그냥 꺼버리면은 이제 파워포인트를 안 쓰죠. 이제 파워포인트를 안 쓰니까 여기다 적어둔 것들을 필요가 없어져서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 치면은 이렇게 되죠. 사실 아까까지도 이거를 제가 수정을 하다 왔는데 통째로 날라갔는데 여기서 계산한 걸 여기다 올려놓고 여기다 옮겨놓지 않으면은 이걸 꺼버리는 순간 이걸 휴지통에다 갖다 버리기 때문에 다시 불러올 수가 없어요. 아예 불태워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여기다가 기록해뒀던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종이에 이쁘게 써가지고 잘 포장을 해서 여기다 보관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 기록이 필요할 때 이 기록을 다시 여기다 올려놓고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혹시 컴활 따신 분 계세요? 컴활? 컴활에 이런 내용 나오나요? 대강 나오죠.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컴퓨터 많이 압축을 시키고 비율을 한 표현인데 대강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 그냥 파이썬만 할 줄 알면 되지 이 컨셉을 왜 알아야 되냐 하면은 제가 이제 집에서 쓰는 데스크탑은 램이 32기가고 램이 집에서 쓰는 건 32기가고 이 지금 맥 같은 경우는 24기가인데 우리가 파이썬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그 데이터가 담겨있는 엑셀 파일이 하나가 있어요. 아주 큰 라지 데이터가 있는데 그 엑셀 파일이 예를 들어서 30기가예요. 그럼 우리가 파이썬에서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파이썬에서 그 데이터를 처리하려면은 이거를 데이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 책상 옆에 있는 A4 용지나 메모지에다가 적어서 옮겨놔야 돼요. 그러면 이 컴퓨터 환경에서는 30기가짜리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쓰는 맥북에서는 요거를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요거는 A4 용지 30장짜리 데이터인데 내가 지금 옆에 컨닝을 하기 위해서 구비해 둔 메모용 A4 용지는 24장밖에 없으니까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뭐 줄별로 계속 읽어온다던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는데 뭐 이런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괜찮나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안 되면은 아니면은 너 그거 좀 틀린 얘기인데 하면은 언제든지 오류를 수정한다든지 부족한 부분을 더 질문해 준다든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우리가 볼 거는 파이썬은 컴퓨터 언어이기도 하면서 프로그램 언어죠. 프로그램 지금 제가 예시를 들고 있는 이 PPT 파워포인트도 프로그램의 하나인데 제가 아까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계산기라고 했어요. 계산기인데
그 복잡한 연산을 어떤 순서로 수행해야 될지, 어떤 규칙을 갖고 수행해야 될지를 작성해둔 파일이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뭐 C++로 작성할 수도 있고 파이썬으로 작성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언어로 작성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for, if, while을 아까 얘기했는데 어떤 형태든 for, if, while만 구현이 되면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약간 극단적인 예시로 이거는 우리 그 밥 먹고 심심한 개발자 선생님들께서 심심해가지고 막 장난치려고 만드는 언어인데 엄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엄랭?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언어거든요. 문법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프로그래밍 언어일까요? 프로그래밍 언어일 것 같다 손 들어주세요. 아닐 것 같다 손 들어주세요. 약간 팔이 아프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왜 프로그래밍 언어냐면은 for랑 if랑 while이 구현이 돼 있어요. 구현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법으로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런 언어를 개발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 목적은 그냥 재밌으라고 장난치는 건데 이게 되게 복잡해요. 문법이 그 장난치려고 만들어 놓은 문법이기 때문에 보면은 아마 이걸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시작해가지고 제 기억에 이게 변수 정의하는 거고 점을 찍을수록 그러니까 이게 숫자 3입니다. 이게 숫자 3이고 한 칸 띄고 점을 4개 찍으면 숫자 4여서 이게 12예요. 숫자 12고 이런 식으로 좀 말도 안 되는 문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런 걸로 프린트 헬로 월드를 작성을 해가지고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연습 혹은 뭐 크리스마스 트리를 아스키 코드 기반으로 해서 출력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약간 좀 생각하는 알고리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길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만드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 for, if, while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짜여지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위바위보 게임을 만들고 싶어요. 가위바위보 게임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가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은 컴퓨터도 랜덤하게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이겼는지 졌는지 비겼는지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몰라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일단 내가 뭘 골랐는지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적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해가지고 1은 가위고 2는 가위고 3은 고 하나 뽑았죠. 그러면 컴퓨터도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 컴퓨터가 무조건 하나만 고정적으로 뽑으면 그거는 게임이 안 되니까 랜덤하게 뽑아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컴퓨터도 1, 2, 3 중 하나 뽑는데 랜덤하게 뽑아라. 뽑았어요. 그리고 이제 게임 결과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때 if가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만약에 유저 입장에서 둘 다 같은 거를 내면은 비긴 거죠. 그쵸? 그래서 얘네 두 개가 들어와서 같을 때 출력 이김. 뭐 이기는 케이스에 대해서 만약 A2를 쓰는 게 맞긴 한데 그래서 이기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쭉
써놓고 출력 이김. 그 외의 케이스는 다 진다고 볼 수 있겠죠. 가위바위보에서 비기고 이기는 거 아니면은 무조건 지는 거니까 그때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는데, 이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의 반을 알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컨셉만 알면은 어떤 거든 이제 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챗GPT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프로그램을 이러면은 내가 한번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내가 끝내고 싶을 때 끝내고 싶어 하면은 이걸 계속 반복해. 계속 반복하는데 언제까지? 여기다 4를 입력하면은 끝내. 그래서 이 앞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거죠. 하면은 탈출해라. 그러면은 요거 루프를 계속 돌면서 가위바위보를 계속 하다가 내가 4를 입력하는 순간 이거 만나고 탈출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해가 잘 안 가셔도 되고 감이 잘 안 잡히셔도 돼요. 근데 이 컨셉이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적인 컨셉이에요. 이거를 짤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게 1차적인 목표고, 이제 이거를 스스로 짤 수 있게 되면은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멋있는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2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간단한 숙제를 들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쵸? 뭐 안 하셔도 상관없고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다행히 다들 노트북을 갖고 오신 것 같아요. 파이썬 안 까신 분 계십니까 혹시? 내 노트북에 파이썬이 안 깔려있다. 그러면 오늘은 꼭 집에 가서 한번, 제가 단톡방에 계시죠? 혹시 까는 게 두려우신가요? 아, 안 됐었어요? 아, 네. 그거를 위해서 또 물어본 거기도 합니다. 혹시 오류가 있었는지. 사실 제가 직접 깔아오라고 한 이유가, 제가 어떤 파이썬 강의를 들어도 첫 시간에는 파이썬을 설치를 하거든요. 근데 그 설치가 제일 오래 걸렸어요. 항상 옆에서 안 돼요 하면서. 그래가지고 일단 되시는 분들은 스스로 해보고 안 되시는 분 이따가 제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파이썬 다 깔려있고, 헬로 월드 출력해 보신 적 있나요? 헬로 월드 출력을 안 해봤다 손 들어주세요. 안 해봤다. 솔직히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뭐 지금 같이 출력해보면 되죠. 아, 그 이전에 VS 코드 까셨으면 좋겠어요. VS 코드? 그건 다 까셨어요? 사실 VS 코드 아니고 뭐 파이참을 쓰셔도 상관없고 여러 가지. 파이썬 깔면 아이들이라는 에디터는 자동으로 깔리는데 그거는 저는 추천드리진 않는데, 그게 편하시면 그걸 하셔도 되고, 어쨌든 VS 코드가 다 깔려 있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실행을 시키면은 VS 코드가 딱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요 창이 뜨죠. 요 창이 뜨는데, 참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윈도우를 쓰시는데 제가 맥을 써가지고 조금 모양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도 대세는 틀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폴더를 하나 여시면은 바탕화면에다가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웬만하면 공백은 없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백 대신 언더바로 구분해서 보고, 파이썬 연습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이렇게 진행해라 해가지고, VS 코드가 안 깔려있다, 혹은 VS 코드를 대신할 만한 에디터가 없다. 오, 다행이네요. 없으신가요? 아이패드. 아, 그래요? 아이패드요? 아, 코랩도 훌륭합니다. 코랩으로 하셔도 돼요. 코랩 하실 분들.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굳이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를 샀는데 아이패드 프로를 150만 원 주고 샀는데 아깝다 이거 돈 아깝다 그래서 여기서라도 내가 굳이 어거지로 파이썬을 돌려야겠다 하시면은 상관은 없는데 권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아이패드로 하시겠다라고 해도 콜앱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네. 그래서 새로운 파일을 이렇게 하나 만드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데 대충 내가 이렇게 해서 아무거나 이름을 짓고 도트 점을 하나 찍고 py를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만드셨나요? 아직 못 만들었. 이슈 있어? 아 네. 도트 py. 이걸로 파일을 이용하셔주시면 이게 이제 파이썬 사실 저는 이제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실행을 시킬 건데 실행을 시키기가 되게 무섭습니다. 여기서 파이썬 커널이 연결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가지고 무섭긴 한데 여기서 그냥 프린트 헬로 월드를 국룰이에요 국룰. 이거는 한국에서만 이러는 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처음에 열면은 저도 아직도 그 가상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환경을 새로 세팅하거나 하면은 항상 프린트 헬로 월드를 먼저 쳐봅니다.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려고. 쳐보면은 여기 그 터미널이라고 뜨는데 여기 이제 출력 내용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잘 나오나요? 일단은 진행을 하고 나는 안 된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네. 이게 제가 가겠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하시면 되는데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되네요. 네, 아무튼 이제 여기가 터미널인데 여러분들이 저 윈도우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윈도우의 여기 상태 표시줄에 돋보기 모양 실행 있잖아요. 거기서 cmd를 여시면은 명령 프롬프트를 여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맥을 쓰시는 분들이 맥 쓰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네, 맥 쓰시는 분들은 커맨드 스페이스를 누르시고 여기서 터미널을 여시면은 화면을 바로 열립니다. 어쨌든 요 창이 요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이게 이 이슈가 좀 복잡한 이슈인데 이게 잠깐만요. 이게 여기서 실행을 시키는데 바탕화면에 파일 읽고 쓰기 할 권한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안 갖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보안 오류가 뜨는 건데 제가 왜 아냐면은 집에서 잘 했어가지고 근데 지금 파일 가장 안전한 거는
안 되면은 이게 권한 등이 좀 복잡하거든요. 아까 이거 트러스트 하셨나요? 그거 상관없는데. 근데 이게 지금 권한 달라는 얘기 보는 거. 안 되는 분 계세요? 안 되는 분? 그럼 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이걸 안 쓸 겁니다. 이걸 안 쓰고 파이 파일을 안 쓰고 노트북 파일을 쓸 건데, 노트북 파일은 마찬가지로 아무거나, 이건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하고 파이거든요. i파이 노트북을 nb 이렇게 하면은 i파이 노트북이거든요. 이걸 치면은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런 화면이. 이게 여러분들 콜앱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는 환경이에요. 콜앱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는 환경이고, 여기다가 뭐 마크다운은 나중에 제가 추후 설명을 드릴 건데, 마크다운 해가지고 뭐 안녕하세요 하면은 코드가 아니라 이렇게 글자도 예쁘게 입력할 수 있고,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배우는 단계에서 일단 여기까지 만드세요. 와이파이 노트북까지 만드시고 프린트 헬로 월드를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하면은 위에서 어떤 커널을 쓸 거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파이썬 인바이러먼트를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베이스가 있을 텐데, 아니다. 윈도우즈가 베이스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베이스일 거예요. 아마 베이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혹은 뭐 다른 환경이 이미 있는 게 있으면은 그걸 써도 되겠지만, 베이스를 하시면은 그러니까 파이썬 커널에 입력이 돼서 파이썬처럼 생각되죠. 되는데 여기까지 아무거나 이제 출력까지만 해보고 안 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자, 46분까지 기다릴게요. 46분에 손 드시는 분이 없으면은 다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할게요. 그럼 혹시 다른 거 질문? 네,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약간 언어가 많잖아요. 뭐 R도 있고 C++도 있고 파이썬도 있는데 왜 파이썬을 쓰는? 일단 C를 혹시 해보신 적 없다 그랬죠? C 해볼 수도 있나? 이거는 문법이 어려워요. 문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 언어 이렇게 뭐 들어가면은 제가 약간 틀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생각선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예를 들어 C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하나를 여러분들이 만드시면은 요거를 통째로 넘겨다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꿔가지고 실행을 시켜서 결과를 내는데, 제가 알기로 파이썬은 한 줄 한 줄씩 실행을 시킵니다. 한 줄 한 줄씩.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C는 예를 들어서 내가 문법이 틀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파일 자체
자체가 안 돌아요. 근데 안 도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냥 전문용어로 찐빠를 냈다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아갑니다. 여기서부터 안 돌아요. 이런 차이가 있는데 가장 강력한 이유는 첫 번째로 배우기 쉬워요. 배우기 쉽고 배우기 쉽다 보니까 파이썬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모듈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인공지능과 관련된 모듈,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모듈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다른 사람들이 오픈 소스로 그걸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가져다 쓰기가 쉽습니다. C도 물론 여러 가지 모듈들이 많겠지만 일단 입문하기에 좀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 더 확장을 시키기도 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컴퓨터 상식으로 예를 들어서 윈도우를 코딩을 한다고 할 때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를 만든다고 할 때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파이썬은 사실 속도로 승부를 보는 언어는 아니기 때문에 그 성능에 있어서는 C에 밀려서 C, 뭐 자바 이런 거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GPT한테 물어보시는 게 더 정확하실 수도 있어요. 다른 언어를 공부해 보신 분들 아, 네. 어떤 거 하셨어요? 제가 학교에서 네. C 또는 C++를 조금 아 공대시죠? 그 학교로 옮겨가지고 학교 옮기기 전에 빅데이터 사이언스 보통 통계학과에서 R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R도 해봤는데 파이썬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파이썬이 제일 나을 것 같고 물론 R도 통계 분석 한정에서는 훌륭한 언어이고 심지어 오픈 소스고 물론 대부분 오픈 소스지만 저 엑슨 언어 근데 제 개인적인 감상은 R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파이썬에서 대부분 할 수 있는데 파이썬에서 할 수 있는 걸 R에서 못하는 게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뭐 파일 관리하기도 좀 저는 어려웠던 거 복잡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간 개발자용으로는 C랑 자바를 많이 쓰는데 그 외에 뭐 통계 이런 걸로는 파이썬을 많이 쓰세요. 모듈이 많아요. 근데 이 개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백엔드 개발을 할 수도 있고 프론트엔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인공지능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저처럼 최적화 엔지니어링을 할 수도 있는데 어느 분야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은 그래도 아직까지 파이썬이 괜찮지 않나. 다른 쪽은 요즘 뭐 쓰지? 프론트엔드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저도 다른 스택 쪽은 그냥 뭐 HTML 좀 해보고 CSS랑 자바스크립트 좀 하면서 그냥 간단한 거 만들어보고 하는 수준이어서 너무 넓어가지고 사실 저도 다 됐나요?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아니 이거는 실행이 안 되는 거지. 그러네. 그럼 이럴 때는 이거 인터럽트 누르시면 스탑을 시키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누르면 아예 커널을 들고 가야 되고
이제 괜찮죠? 사실 오늘은 뭐 약간 대단한 대단한 파이썬을 이제 하는 학생은 아니었고 대강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을 잘 실행시킬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그냥 생각 중인 건데 아까 제가 이전까지 우리 강의도 그랬고 보통 학교에서 하는 그 교수님들이 하는 파이썬 강의도 그렇고 이론 위주잖아요. 이론.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걸 좀 거꾸로 뒤집고 싶어가지고 이론은 저보다 파이썬 문법을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어떤 거를 다룰 것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짧게는 30분에서 길면 1시간 정도, 일주일에 이 정도 크게 부담되는 쪽은 아니잖아요. 이 정도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대강 내용을 보고 여기 있는 거 좀 따라 쳐보고 하면서 해당 개념이 익숙해지면은, 그러면은 제가 저랑 만났을 때는 그거를 갖고 풀 수 있는 문제들, 아니면은 뭐 물론 그 해당 문법의 핵심적인 거, 핵심 이슈들은 짚고 넘어가긴 할 텐데, 핵심 이슈들은 짚고 넘어갈 거고,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들, 그걸 같이 보고,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이론을 듣고 혼자서 풀어볼 거면은 지금 30명이 굳이 한 자리에 모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뭐 옆 사람이든 윗 사람이든 일단 한 5분 정도는 뭐 혼자 풀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하더라도 좀 잘 안 풀리거나 하면은 조금 잘 하는 사람과 소통을 하면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같은 지점을 도달하는 데까지 누구는 이렇게 가는데 누구는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사실 방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소통하고,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도와드리고 하는 부분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를 안 듣고 오셔도 좋습니다. 안 듣고 오셔도 좋은데, 맥시멈 1시간 잡고 여기서 우리가 1시간 만난다고 치고 일주일에 2시간인데 내가 여기에다가 일주일에 2시간을 투자하지 않게 된다 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필요가 없거나, 두 번째로 재미가 없거나. 재미가 없어도 필요를 하면 할 텐데 필요가 없어도 재밌으면 하겠죠. 사실 필요도 없고 재미도 없고 하면은 이걸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저는 싶어요. 그래서 반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그냥 하다 보니까 재밌다 혹은 필요할 것 같다 하면은 30분 정도 제가 요청드리는 뭐 자료들을 보고 오셨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아무리 챗GPT가 있어도 이론의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이론을 다 훑고 가는 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고 이론을 필요한 걸 하나하나 다 하고 가면은 우리가 7주차 끝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for if y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하등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오히려 재미만 떨어지고 이거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이론은 최대한 스스로 하되 대신에 그 이론을 바탕으로 풀어볼 수 있는 문제들과 생각거리들, 그거를 좀 공유하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지금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료를 좀 추천을 드리자면 모듈을 위한 파이썬이 아니라 점프 투 파이썬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보고 뭐 하고 했었는데 여기 위키독스에 분이 대단하신 게 이거를
오픈소스로 풀어줬어요 책을. 그래서 이거 기준으로 다른 자료를 보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를 기준으로 숫자형, 문자열까지만 스스로 공부해보시면 어떨까. 양이 생각보다 적어요. 이거 솔직히 일주일 동안 요 정도는 읽을 수 있잖아요. 한번 이런 거 이제 따라 쳐보고. 네. 왜냐면 이게 중요하지만 여기서 같이 우리가 30명이 다 같이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너무 약간 당연한 얘기들이 기본적인 얘기들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아니면 나는 세상에 시대는 어느 시대인데 글을 읽고 있냐 그러면 이 아저씨도 좋습니다. 이 아저씨 그 6시간짜리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나도 코딩입니다. 굳이 이게 아니어도 좋은데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냥 아까 제가 그 요청드렸던 게 숫자형 자료형 여기서부터 문자열 정도까지. 그러면은 대강 13분에 끝나니까 이거는 6분이면 끝나. 6분이면 볼 수 있어. 6분 이런 걸로 스스로 일단 어떤 컨셉인지를 알고 오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 아니면 조코딩 아저씨도 유명한 아저씨입니다. 보신 적 있나요? 아 이거는 슬라이드 경소리 많이 해가지고 나도 코딩 괜찮았고. 그래서 다음은 깔끔하게 자료형 중에서 문자열이나 숫자형 중에서도 일단 8진수, 16진수는 여러분이 앞으로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이런 건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 딱 봐도 무시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뭔가 8진수, 16진수는 우리가 살면서 잘 안 들어봤죠. 그리고 여기 허수도 있나 모르겠는데 없네요. 혹시 어떤 뭐 영상에서 허수도 알려주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허수 뭐 복소수 저는 살면서 써본 적이 없습니다. 못 봐가지고 살면서 복소수를 써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는 딱 센스껏 무시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정말 요즘 기가 막힌 방법 중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은 이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실 파이썬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도 파이썬 책을 쓸 수 있어요. 요즘은 오히려 설명이 챗GPT가 더 친절할 때도 있습니다. 뭐 정말 요즘 많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클로드 쓰신다. 뭐 여러분들이 유료 구독하고 계시는 그런 LLM이 있을 수도 있고 무료여도 상관이 없고. 저 허수를 알려주는데 복수를 알려주는데 올라가도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메서드도 되게 자세히 알려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꼭 제가 언급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또 창의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그 개인적으로 뭐 좀 더 모르는 게 있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었다 싶으면 언제든지 새벽에만 안 하시면